국제 컨퍼런스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동북아가 아닌 세계 질서를 주제로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 외교 시대에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얼 재단은 독립적, 자율적 싱크탱크로서 지난 15년간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꾸준히 제공하고 많은 연구 업적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발간하게 된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고서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거목이신 분들과 세계적 석학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회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윤병세 전 외교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상대 장관님 여러분, 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님, 그리고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I'm also delighted to see my good friend Dr. Richard Haas from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o come to Korea, and Dr. Ivo Dauda from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lso Ambassador Bilahari Kaushkan from Singapore, my good friend, and Ambassador Shiv Shankar Menon from India, who is here online, and Professor Chong Lee fro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again participating through online. It's a great pleasure to join you all today.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Quo Vadit Mundus,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석학들께서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처한 복합 위기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스 박사님은 작년에 Foreign Affairs지의 글을 통해서 세계가 처한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수십 년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신 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위험한 10년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또 달더 회장님은 얼마 전에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은 G7 확대라는 처방을 냈습니다. G7에 호주와 한국과 뉴질랜드와 EU와 나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카우시칸 싱가포르 전 차관님은 복합적 상호 의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의 시대에 각국의 스테이트 크래프트, 즉 국가 운영은 이분법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메논 전 안보부 장관님, 그리고 중국의 청리 교수님께서도 인도와 중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통찰력 있고 의미심장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 시대에 지정학적, 또 지경학적, 그리고 지기학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경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미중 경쟁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그리고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행보로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는 실존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역할과 위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은 74%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위, 3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서 40%대입니다. 지경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따르면 미국이 IRA와 반도체 과학법을 시행한 후에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유럽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에도 많은 직접 투자를 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기학적, 지오테크놀로지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강국입니다. 우주 탐사 기술 세계 7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글로벌 AI 지수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또는 4위, 또 블룸버그 혁신 지수는 계속 2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전에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주최한 블래чл리 파크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AI 기술과 규범적 가버넌스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또 한국은 6개월 후에 영국과 함께 후속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리고 지기학적 차원의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사회는 우리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12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인태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가지 분야의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금년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하였습니다. 국빈 방문은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에 시작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또 5월에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여를 거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8월에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태 지역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지역적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협의 공약, 즉 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외교 장관 차원에서만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미일 삼국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의 파트너들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AP4 협의체를 통해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사 입장국들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때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다우닝과 합의를 체결하고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즉 오커스 국가들과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를 갖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수교일에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기업과 네덜란드의 ASML 기업 간의 협력,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년 연속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대테러, 군축, 비확산, 사이버 방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ITPP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였습니다. G7 국가들과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글로벌 탈탄소, 무탄소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UN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런 노력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파트너십 합의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의 확대를 위한 규범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authentic, 즉 진짜 또 진품을 선정했습니다. 진짜와 허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류가 탈진실의 시대를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리차드 하스 박사는 얼마 전에 세계 안보에 대한 최대 위험 요인은 바로 미국 자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허위 정보 등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의무 장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그리고 zambia와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3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2차 회의에서는 허위 정보 위협에 대한 보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해외 정보 조작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에 관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네덜란드와 함께 AI의 군사적 이용이 책임있게 인도주의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Re-AIM 서밋 주최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경제 안보 우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주요 파트너들과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국가안보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 또 국가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 간의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통해서 반도체, 퀀텀,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 동맹, 그리고 이제는 기술 동맹의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에는 미국과 최초로 한미 우주 포럼을 저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의 지평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경제 안보 대화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는 5월에 양국 최초의 외교 산업 2+2 장관급 경제 안보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난달 APEC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4개 필라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의 필라를 타격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핵심 광물이 풍부한 베트남, 몽골, 캐나다 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과 몽골 간의 핵심 광물 3자 협의체도 출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적극 확대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들 중에 하나로 출발해서 불과 2세대를 거치는 사이에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적인 파워하우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12개 나라의 외교 공간을 추가 개설 또는 승격해서 재외 공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또 카리브,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를 격상할 것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적 협력 기반도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애석하게도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인 교섭 과정에서 그동안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매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하였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돼서 팀 코리아로 움직였습니다. 공고해진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적 네트워크는 내년에 개최되는 최초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금년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0% 이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ODA로 확대될 것입니다. 중국과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면서 상호 존중,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주도로 북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 회의를 4년 3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인적 교류, 보건, 또 고령화, 또 기후변화, 평화,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체감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과는 기존의 신남방 정책을 유지하고 격상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새로운 성장 창출과 개발 격차 해소 등 다양한